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혼 배우자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연이어서 사실혼 관계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황들 같은 것을 연이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같이 사는 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집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 문제 같은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법률적인 배우자와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을 등록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일반 법률적인 배우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커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본인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재산의 처분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면 리타이어먼트 플랜 같은 것도 있는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타이어 플랜을 하면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점점 갈수록 이제 한인 사회에서도 제대로 된 조직에서 월급을 받고 펜션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펜션 같은 것이 참 큰 에셋입니다. 더더군다나 나이가 드셨을 때는 우리가 뭐 일한 월급책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것 갖고도 카운트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월급책에서 항상 빠져나갔던 상당 부분의 그 연금 수령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은퇴 이후에 자기의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에셋인데요. 리타이어 플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것과 달리 이거는 인슈런스처럼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부부가 정말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한쪽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베네피셔리 수혜자로 딱 데지그네이트 해놓으면 됩니다. 또 이제 인슈런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만약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그 사망자의 어떤 상속 재산 에스테이트라고 하죠.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네핏을 만약에 생존해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확실하게 문서화만 되어 있다면 뭐 이렇게 복잡한 뭐 프로베이시라든지 그런 프로세싱을 거치 않고 베네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상대방 배우자를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anytime 그거는 베네피셔리 수혜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쪽 배우자를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번 시간에도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법률혼 배우자는 달리 그 상대 배우자가 발생시킨 어떤 빚에 대해서 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in general 대부분으로 봤을 때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큰 chunk of that이 medical bill입니다. 그 의료비 같은 거죠. 뭐 오랫동안 장기 입양을 했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병원비 같은 경우에 법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법률적으로 그쪽 메디컬 하스피럴 같은 데에서 다른 쪽 사실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렌트로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렌트로 사는 경우에 조인트 테넌트로 두 분의 이름이 테넌트로 이름이 들어가서 사인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뭐 갑자기 이제 집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뭐 불구가 된다든지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공동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반반의 책임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라도 재산이 있다 하면은 한쪽이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사랑해서 한쪽 배우자가 같이 사는 동안에 한쪽 배우자 다른 쪽 사실혼 배우자의 뭐 교육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제 튜이션 같은 것을 냈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만약에 이제 젊은 이제 에듀케이션 하는 경우는 좀 젊은 경우일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혹시라도 이제 서로 갈라서는 경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promissory note, 약속어문 형식으로 돈을 꿔준 것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제 사랑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사는 동안에 상대방 배우자의 에듀케이션 코스트를 내주었지만 그 이상을 페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없고 또 추후라도 다른 파트너로부터 그 이제 어떤 정확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여튼 재산이 있는 경우에 사실혼으로 이렇게 살다가 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경우에 아무런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그 이제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형제라든지 부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인테스테시 러에 의해서 이제 배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도메스틱 파트너십, 자 그러면은 사실혼 관계긴 한데 결혼은 안 하고 어느 정도 한정된 정도의 어떤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제 뭐 요즘 최근에 많은 뭐 게이 메리지라든지 동성혼 같은 경우에도 메리탈 라이트, 결혼을 인정을 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이제 뉴욕, 뉴저지도 그게 가능해졌지만 뭐 그 이전부터 2004년부터 뉴저지의 경우에도 도메스틱 파트너십 액트에 의해서 그 사실혼 관계를 어떤 어느 한정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스틱 파트너십으로서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두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같이 생활비 같은 것을 쉐어를 해야 되고 뭐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프루브를 할 수 있어야 도메스틱 파트너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 레지스터를 전혀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와 비교해서는 결혼한 배우자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법적인 권한이 보험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텍스 같은 걸 하면서 디펜던트로 텍스 리턴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클레임을 할 수 있다라든지 또 의료보험 같은 거에 디펜던트로 올릴 수 있다라든지 또 메디컬 디시전 같은 거, 그러니까 의료적인 디시전을 낼 때도 그 파트너가 어느 정도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메스틱 파트너라도 만약에 이제 헤어진다 그러면 법률적인 결혼하고 이혼하고 같으냐 이랬을 때는 방법은 비슷하고 이유나 사유 같은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법률적인 이혼과는 달리 도메스틱 파트너십을 해소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이혼 코트나 이런 곳에서 재산을 분할해 준다든지 뭐 배우자의 부양 의무라든지 아이가 있었다면 커스터디 이슈라든지 이런 것은 도메스틱 파트너십에서는 레코그나이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파트너십을 디졸브 하는 데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트를 세퍼레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느냐? 역시 이제 그 도메스틱 파트너십까지 하고 어느 정도의 리걸 라이트를 받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경우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실제 결혼을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라는 걸 쓰는데 그 비슷한 형식으로 뭐 Partnership Agreeme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뭐 헤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고 어떻게 형성해서 유지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헤어지는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한쪽 배우자나 저쪽 배우자가 뭐 서포트를 한다든지 뭐 한다는 것을 미리 충분히 숙고하셔서 문서화를 만들어 놓는다면 추후에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 상한다든지 아니면 비용 같은 것이 드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까지 도움 말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